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사회자 김인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백업과 복구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백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개념의 데이터 보호 전략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데이터의 저장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와 함께 단순한 데이터 보호가 아닌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의 이규현 상무님 그리고 강신우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상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그 새로운 기술 트렌드, 특히 IT 인프라와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트렌드를 설명드릴 거고요. 같이 오신 강신우 차장님이 간단한 데모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스토리지의 강신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들에 대한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 시연과 그리고 패널 토크 그 외에 Q&A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동안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간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선물이 정말 푸짐한데요. 선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선택한 퓨어스토리지 유니파이즈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요즘 기업의 CIO들 만나면 클라우드 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정말 화두인데요. 요즘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우리 클라우드 어떻게 하면 돼? 우리 CIO, CEO 분께서 너희들은 클라우드 안 하니? 우리는 클라우드 안 하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좀 쉽게 편하게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객의 IT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략과 어떻게 보면 목적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가야 실패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 서두를 IT 인프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IT 인프라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안이라든지 백업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요. 그랬을 때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전통적인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아니면 빅뱅 방식으로 A에서 A 프라임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 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저렇게 온프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클라우드 환경이 도입이 됐고요. 여기 보이는 SaaS라든지 IaaS라든지 엣지라고 하는 그 부분의 네모가 길고 작고 다른 거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 컴퓨팅을 위해서 향후에는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테이너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 아주 쉽게 클라우드 간에 혹은 온프렘 간에 어플리케이션이 이동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은 그러면 IT 인프라는 누가 어떻게 저렇게 이식성이 가능한 환경으로 구현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퓨어스토리지는
하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저희는 엔드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엔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온프렘에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로 베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환경을 연동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엔드 전략이 어떻게 일견표지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과 자바원인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IT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년이라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결국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점령하게 되죠. 네.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A에서 B로 네안데르탈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온프레임이 다 죽고 나면 클라우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클라우드로 가서 온프레임이 죽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 일정 기간, 우리의 시간으로 그게 200만 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는 모릅니다만 병존하는 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엔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하드는 엔드 전략도 가장 가능한 대안이지만 실제 구현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려면 사실 복잡하겠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네, 두 개를 어쨌든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운영한다는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기자님께서 화두를 풀어주시는데요. 두 개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거는 똑같은 거를 두 개 운영하는 건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엔드 전략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엔드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온프렘과 클라우드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기존에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셉이라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10테라다, 100테라다 하고 하는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 클라우디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디 하지 않게 처음에 설계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라임을 맞췄는데요. 네. 거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가 먼저 간 게 게임이다 아니면 포탈이다 많이 갔었거든요. 표준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데이터는 많지 않고요. 근데 저런 환경에서 고민해 보면 저런 환경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셉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어렵죠.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은 엔터프라이즈 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까는 클라우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하지 않네요. 라임을 굉장히 네. 잘 맞추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민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레거시,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으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환경이 무엇이 다르냐는 걸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레이어는 보게 되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고 있는 가상머신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든지 그 플랫폼 환경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구동되고 있는 하드웨어는 API는 운영 환경은 오퍼레이션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커맨드도 다르고 툴도 다르고 너무 다양한 운영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원래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는 뭐든지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어깨용어로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얘기하는데요. 네.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한 단절이 해결이 아직 안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오라클 환경에 셉ERP를 구동하고 있는데 50테라, 100테라입니다. 그럼 그 환경을 엄청난데. 클라우드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는 있겠지만 무지막지한 네트워크 대역폭과 용량 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꼭 보내는 게 옳은 정답이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음원 서비스와 등등등등에 특화된 업무들을
온프렘으로 내리는 게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는 특성이 다르다는 거고 온프렘인지 클라우드인지는 고객이 선택할 문제고 선택하는 기준은 그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를 연동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일로기 때문에 연동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퓨어 스토리지의 어깨에 대한 그 고민의 화두를 찾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퓨어 스토리지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합니다. 다양한 소비자향, 엔터프라이즈향, 클라우드하지 않은 환경, 엔터프라이즈하지 않은 환경에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된다고 하면 굳이 온프렘을 클라우드로, 굳이 클라우드로 온프렘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이런 화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네요. 사실 이 해결책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네. 이 과정을 보시고 또 데모를 보시면서 저런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고객의 업무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 해답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화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퓨어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더 중요하게는 클라우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동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저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은 다리가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네.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했고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감히 얘기하는 부분이 저 험한 클라우드 온프렘 세상에서 다리가 돼서 데이터를 통합하겠다. 네. 이런 원대한 포부를 밝힌 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3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듣다 보면 저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의 하나인데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품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는 왼쪽에 보시듯이 저런 하드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능의 센 스토리지로 시장을 저희가 석권했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고성능의 나스 스토리지를 만들었고 또 고객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서버랑 융합해달라는 요구사항에 있어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퓨어 스토리지는 경쟁사가 갖지 못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쉽습니다. 고객분들이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라고 오늘도 아마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네. 베스트 질문에는 굉장히 대단한 상품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만 해주셔도 상품권, 커피 상품권이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 우리 있는데요. 상무님이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왜 이런 질문을 좋아하냐면, 네. 저희 제품의 출발이 바로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크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 고객들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 우리 퓨어 스토리지에서 많이 반영해서 제품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죠? 새로운 제품이 나올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3가지 제품이 보여지는데요. 고객분들이 퓨어 스토리지의 기능 너무 좋아. 그 기능을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쓰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카탈로그에서 퓨어 스토리지 선택하면 퓨어 스토리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또 2번째 클라우드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NFS라는 프로토콜을 지용하는 모든 이기종 나스의 스토리지의 클론을 랜섬웨어 때문에 클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보통 골드 카피라고 하죠. 네네. 그렇게 백업본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기종인데. 집에 사용하시는 공유기에 달려있는 외장하드에도 뜰 수 있습니다. 해놔야 되겠네요. 랜섬웨어 걸려서 이제 사실 집에 있는 나스에는 주로 가족 사진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랜섬웨어 걸리면 이제 해커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백업을 해둬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 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4카피. 어, 가족 사진도 4벌 이상 보관합니다. 네. 보안에 생활합니다. 그럼요. 생활을 해야죠. 생활화를.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오브젝트 엔진이라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퓨어 스토리지는 항상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경쟁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플래시로 정말 빠르게 운영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업은 왜 이렇게 느려? 플래시로 백업 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플래시로 백업하는 기능도 출시를 했고 또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플래시로 백업 받은 거를 굳이 테이블로 솟아내야 돼?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에 솟아나고 싶어. 네. 그 그 기능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새로운 기능이고요. 저게 모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프렘과 클라우드에 비로소 다리를 놓게 됐고요. 그 다리를 이따 데모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약간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딱 2, 3분 안에 마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아마 질문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댓글에 고민을 적어주시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도 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국내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고객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제품명은 클라우드 블락 스토리지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구동되고 있던 퓨어 스토리지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DR, 재복구, 복제 하드웨어에 있던 퓨어 스토리지를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으로 연동해서 재복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재복구 센터가 필요할까요? 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재복구 센터에 운영 인력 필요할까요? 그 운영 인력에 52시간, 근무시간 준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재복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까지 감안한 솔루션인데요. 세계적인 노동 환경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국내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IT 환경이 여기에 뒷목을 잡는 게 아니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앞서 나가는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블락스토어에서 사실은 오늘 되게 저기 나와 있는 높은 안정성, 비용 효율성, 데이터 이동성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냅을 뜰 수 있고, 클론을 뜰 수 있고, 재복구를 싱크, 어싱크를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를 뭉뚱그려서 스토리지에서 운영되던 그 다양한 기능들을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큰 대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데모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클라우드 스냅 클론, 랜섬웨어는 많이 익숙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많이 고민하시게 되면서 접근하는 부분이 골드카피, 복제본은 어디다 떠놓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복제본을 뜨려면 동일 기종의 동일 OS의 스토리지가 한 대 더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스토리지는 복제용으로만 쓸 수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저희는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NFS를 지원하는 모든 이기종 스토리지에 저희는 스토리지에 클론을 뜰 수가 있고요. 네. 한 발 더 나가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 스토리지 클론을 저장할 수 있고요. 네. 거기서 리스토어할 수도 있고요. 기능은 클론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최초에 한 번은 풀카피,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 카피, 인크리멘탈 리스토어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백업에 관련된 부분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액티브 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액티브 존 많이 듣긴 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많이 네. 실수를 했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아마존에서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어베일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에이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가장 각광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클라우드는 아마존 AWS지만 두 번째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써. 그러면 우리 업무 중에 하나는 클러스터로
아마존에 올리고 그것을 이중화해서 애저에 올리게 되면 네. 애저가 망가질 때는 아마존에서 서비스 가능하고 받고. 아마존이 망가질 때는 애저에서 서비스 가능하다. 그게 이제 어벨러티 존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만약 퓨어 스토리지의 스토리지를 똑같이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아마존에 올리고 애저에 올리고 그것을 클러스터로 연동하게 되면 오라클 RAC를 구동하는 것처럼 액티브 데이터 센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향후 당장은 고민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백업에 대한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 백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디스크 스토리지에서 디스크 백업, VTL로 백업을 하고 테이프로 솟아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퓨어 스토리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런 하드를 던지는 겁니다. 정말 빠른 플래시 플래시에서. 스토리지는 플래시로 백업 받아야지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용 절감과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물리적인 테이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GPDR 같은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라도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 테이프로 백업을 해서 소산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트럭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럭을 도난당하는 네, 사례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장 차량을 시티은행 거를 훔쳐갔는데 무장 강도가 그걸 열어보니까 테이프만 가득했다는 전설 같은 신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못 훔쳐뒀다. 그게 다 현금이었어야 되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팔지 몰랐죠. 사실 데이터가 보물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시티은행은 모든 테이프를 그 디스크 백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저희는 한 발 더 나가서 클라우드로 가라는 거죠. 마지막 사족을 붙이면 만약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솟아냈다면 클라우드 센터에 강도가 침입해서 데이터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어느 서버에 누구께 저장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 수백 수천 대의 서버에 뭐 라벨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약간의 농담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화두는 클라우드를 IT 인프라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지 OS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스토리지의 백업을 클라우드로 솟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선도적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들이 퓨어 스토리지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퓨어 스토리지 어떤 회사인지 이걸 처음에 설명했어야 되는 것도 같은데 퓨어 스토리지 어떤 회사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약간 서운한데요. 퓨어 스토리지를 모르는 고객분들은 한국에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리를 깔아주시니까 네. 잠깐 저희 그 회사에 대한 자랑을 잠깐 들어놓으면 첫 번째로 매직 쿼드런트하고 지금 보이는 그 가트너의 자료는 보통 기술을 평가하고 시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평가 매트릭이고요. 우상향하는 저 오렌지 색깔의 퓨어 스토리지 로고가 가장 우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가장 1등이란 소리입니다. 2014년도 퓨어 스토리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1등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수치는 그 엔터프라이즈 향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향까지를 아우르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NPS입니다. 네. 혹시 NPS 들어보셨나요? 저런 게 약간 스마트폰이나 다른 소비재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B2B 솔루션도 이런 거 조사를 하고 있었군요. B2B 솔루션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퓨어 스토리지는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입소문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이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퓨어 스토리지를 당신의 동료, 친구, 지인들에게 소개하겠느냐 그 척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구분한다면 그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고요. 네. 과감하게 9점, 10점 아니면 그 점수는 다 버립니다. 7점, 높은 8점. 점수 아니면 나머지는 필요 없군요. 심지어는 네. 1점부터 그 6점까지는 네. 9점, 10점을 더한 숫자에서 뺍니다. 네. 정말 잔혹한 평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86.6의 상위 1%에 차지하고 있고요. 소비자형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입니다. 애플보다 높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애플 소비자들이 되게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애플이 67%밖에 되지 않는데 퓨어 스토리지가 86.6% 놀랍습니다. 앱 등이를 능가하는 퓨어 스토리지 바들이 있다는 사실이네요. 시간이 많이 오버한 거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퓨어의 엔지니어들은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고객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퓨어를 안 써본 고객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쓴 고객분들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퓨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저렇게 로열티가 높다는 부분이 이런 평가기관의 조사로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말 고객분들은 퓨어를 사용하시면서 퓨어의 기능, 안정성,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디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거에서 크게 만족하고 계시고 새로운 기능이 출시할 때마다 저희는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 점 놀라운데요. 네. 저희가 장점 중에 하나고요. 만약 GUI에서 지금은 이 기능이 없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GUI 메뉴가 하나 더 생기시게 되면 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가 새로운 기능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현 상무님과 함께 퓨어 스토리지가 제안하는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강신우 차장님과 함께 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 솔루션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 시연은 총 2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클라우드 스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클라우드 스냅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스토리지가 온프레임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그 장비에 대한 GUI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실제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호스트 정보나 그런 LUN과 같은 볼륨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오프로드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스냅샷을 받아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될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AWS에 있는 S3 타겟이 미리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스토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정보들 중에서 저희가 프로텍션 그룹이라고 하는 스냅샷을 생성하게 될 대상들을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스냅샷을 찍기 위한 하나의 프로텍션 그룹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 껍데기 안에 저희가 멤버로서 스냅샷을 생성하기 위한 대상 볼륨 혹은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룹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커맨드도 아니고 사전 작업이 필요 없이 GUI에서 온프레임 있는 스토리지도 관리하고요. 온프레임 있는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스냅이라고 하지만 복제본입니다. 복제본을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서 좀 설명되겠지만 주기라든지 리텐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객의 백업 환경, 더 나아가서 데이터 보호 환경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마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GUI 화면 하나를 통해서 온프레임 환경에 있는 저희들의 장비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들의 스냅샷 환경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 화면에서 다 예.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하나의 화면에서 이 모든 환경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겟으로 설정된 AWS 환경에 S3 타겟을 설정해서 저희들의 스냅샷을 전송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타겟 화면에서 지금 전송되어 있는 스토리지 스냅샷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저게 이제 AWS S3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네. 전송되어 있는 스냅샷에 대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그 볼륨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S3 타겟으로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조금만 배우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가장 뛰어난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굉장히 사용이 편리한 네. GUI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둘 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관리하다 저쪽 것도 예, 관리하고 맞습니다. 약간 헷갈리기도 네.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들이 사실은 그런 장비의 장애보다는 사용자에 의한 실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이렇게 간소화된 GUI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 쉬운 운영 환경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에 전송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신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내기만 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든 다시 갖고 와서 저희 온프렘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데이터 네네. 분석도 예, 해봐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온프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송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스냅샷은 이니셜 카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 만들어지는 스냅샷은 변경된 부분만 전송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스냅샷을 생성해서 보내게 됐을 때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내지는 데이터가 0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변경분이 없다면 자, 저기 0 보이네요. 예. 네.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아니면 변경된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면 그 변경된 데이터만 전송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스토리지를 운영하셨던 담당자분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새로 바뀐 노동법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회사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아직도 한국에는 여러 가지 규제나 업무 요건 때문에 재해복구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굳이 필요가 없는데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그 백업이라든지 로컬에 온프렘에 있는 백업 정도로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변하고 있는 업무 환경과 그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그분들도 우리도 재해복구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레벨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클론만 갖다 놓을 거야. 아니면 실시간 DR, 재해복구를 구성할 거야. 네. 이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2의 재해복구 센터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인력이 2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52시간 준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 인력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게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서로 다른 지유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리스크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손쉽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스토리지 기능이 있다면 아주 손쉽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재해복구나 어떤 데이터 프로텍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GUI에서 보셨듯이 이 운영자는 온프렘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러면 아마존과 연결만 돼 있으면 이분은 아무것도 더 필요 없이 추가 교육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오퍼레이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운영 체제, 단일 운영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까지 고려해주는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까지 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아마 해주는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이네요.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IT 종사자분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사님 네네. 계속해 주시죠. 네. 네, 뭐 지금 상무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스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DR 애저 서비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냅을 통해서 AWS에 소산만 하고 이 데이터를 다시 온프렘으로 갖고 와서 복구하는 것만 가능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했을 때 이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솔루션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환경을 별도로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떼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자 하는 고객들께서는 그 전까지는 AWS 환경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온프렘에서 쓰고 있는 그 운영 환경과는 좀 다른 환경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그거를 실제로 AWS 환경에 어떻게 저희가 배포하는지에 대한 시연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있는 웹 서비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에서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실제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 카탈로그 화면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일반적으로 검색되는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들의 제품에 대한 패키지를 고객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저희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공드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고객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버추얼 데이터 센터 환경에 이제 임포팅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임포팅 하게 되면 임포팅된 환경에서 이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와 관련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쭉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의 관리자가 이 저희들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패키지를 받아서 그들의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팅한 다음에 설치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포트한 그 카탈로그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의 그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어주고 뭐 예를 들어 IP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VPC 정보들이나 그런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넣어주게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서 배포를 누르게 되면 이 저희들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가 자동으로 그들의 버추얼 데이터 센터 환경으로 배포가 되는 형태의 배포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환경은 사실은 꿈에서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 IT 관리자가 아니어서 저걸 딱 보고 저게 너무 꿈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감동까지는 안 저는 오는데 지금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갖고 여기 있는데요. 보고 계신 분들 그런 감동을 느끼셨으면 제가 좋겠는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갑자기 그 회사가 영업이 너무 잘 돼서 네. 우리도 재복구해야 돼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명이 떨어지는 거죠. 강 차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비즈니스는 너무 중요해. 정말 장사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하셨을 때 그거를 컨설팅 받고 짧아야 2달에서 6달 걸려야지 저게 구축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네,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실제로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를 받게 되고요. 네. 접속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화면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온프렘에서 설치됐던 스토리지와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스토리지 환경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새로 안 배워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참 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만약 퓨어 스토리지를 쓰고 계시지 않았다라면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거 사야 되겠네요. 우선 퓨어 스토리지를 먼저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어떤 거냐면 실제 고객들이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온프렘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온프렘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실제로 GUI에만 동일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환경,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여러 가지 운영 관련된 자동화 API나 그런 스크립트들을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오라클 DB나 SAP ERP 같은 경우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스크립트나 API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별도로 수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건 작업이 사실 되게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자들이 별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금 우리 퓨어 스토리지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보셨는데요. 많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궁금한 게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퓨어 스토리지가 최근에 들어서 몇몇 회사를 인수하고 제품을 많이 출시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님이 좀 답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를 지목하지 않으면 어떡하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퓨어 스토리지의 발전, 퓨어 스토리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퓨어 스토리지는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옛날 정보를 가지고 퓨어 스토리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퓨어 스토리지는 현금을 10빌리언 이상 갖고 있는 이젠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퓨어 스토리지는 업계 3위 혹은 5위권에 있는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기업이고요.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영업을 하면서 확보한 현금력으로 클라우드 기업만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으로 백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했던 그 기능은 스토어 리듀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백업 기업을 인수해서 출시한 기능이고요. 네. 따끈따끈하게 올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컴퓨보드라는 기업도 인수했습니다. 아, 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솔루션과 기술들만 쏙쏙 빼서 인수를 하셨네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퓨어 스토리지가 센 스토리지, 레거시, 오라클 이런 고성능의 센 스토리지에는 뭐 이미 대명사가 됐고요. 네. 더 이상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성능과 중복제 효율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탕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NAS를 만들면 얼마나 빠를까? 이게 사실 실제로 고객분들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고성능 NAS를 만들어서 AI라든지 이런 그 고성능 NAS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서버랑 같이 융합하는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그걸 또 AI에 특화된 기능들을 엔비디아 같은 솔루션과 연동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 스토리지 OS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리면 어떨까가 클라우드 블랙스토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클론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 네. 클라우드 스냅. 상상만 하시면 저기서 하나씩 기능이 생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그리고 클라우드로 백업을 받으면 아니면 플래시로 백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브젝트 엔진이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엔진은 그 클라우드 백업을 위해서 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쏟아내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장점이고요. 네. ES2라고 하는 임대 모델조차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퓨어 스토리지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이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솔루션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고객의 인프라가 모두 플래시 혹은 클라우드가 되는 그날까지 퓨어 스토리지는 계속 정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 차장님, 네. 그 클라우드를 위한 스토리지들이 이렇게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네. 퓨어 스토리지만의 특장점, 타사와는 다른 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사실 요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서비스들도 많이 런칭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솔루션들과 다른 점을 꼽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미 온프렘 환경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때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온프렘만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없거든요. 네, 사실 같이 많이 이용하죠. 하이브리드 환경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는 어쨌든 데이터를 통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온프렘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이미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최고의 안정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스토리지로 이미 검증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는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들을 갖고 저희가 자료화해 놓은 거고요. 네. 그 DB와 관련된 OLTP 환경들 그리고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스토리지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환경들이 이미 온프렘에서는 저희들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게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이라면 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플랫폼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미 뭐 저희가 클라우드 블록스토어가 AWS에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같은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고객이 이런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일어나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ES2라고 하는 임대 형태의 모델을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자나 관리자 혹은 이런 기획팀에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카펙스 모델에서 오펙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환경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 차장님께 질문이 하나만 더 아, 있는데요. 예, 예. 네, 그 클라우드 하면 과거에는 아이아스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파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컨테이너 기술 수요도 네네. 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퓨어 스토리지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프라를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 현재는 컨테이너나 뭐 쿠버네티스나 도커 같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프라 환경들도 이제는 서버 가상화가 아니라 OS 가상화를 넘어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컨테이너 관련된 환경들이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테이트리스한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웹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개발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환경들이 점차적으로 이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혹은 데이터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지 벤더들이 초기에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볼륨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그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볼륨을 할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오토메이션에서 할당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들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별도의 중간에 매체를 하나 둬서 이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밑단에 있는 스토리지가 어떤 게 붙든 상관없이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요청들을 전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화된 레이어를 통해서 그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그런 영구적인 볼륨이나 데이터에 대한 다이나믹한 프로비저닝 혹은 파드,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파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파드의 커넥션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기능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인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뭐 오픈시프트나 파스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 좀 깊이 고려해 볼 만한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고 네. 싶은 내용은요. 그 상상하는 걸 다 이뤄내는 퓨어 스토리지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에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서비스를 내놓는 부분을 보시면 혹시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입니다만 네. 그 컨테이너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식이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도래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혹시 퓨어스토리가 제공하면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네. 그런 모를 상상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이 그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라면 간절히 원하시는 기능이라면 저희가 항상 그 출시를 했었거든요. 네. 아까 보셨듯이 네.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퓨어가 출시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동안 정말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그 정해진 시간이라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해 주신 거는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그 답글로 또 네네. 아니면 전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이명도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민감 정보, 즉 개인 정보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개인 정보나 의료 데이터의 경우 어떤 보안 정책이 적용되나요? 또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이거는 네, 예. 어느 분이 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크리션을 제공을 하고요. 네. 이걸 잠깐 짧게 안 되겠네요. 네. 아마 좀 기술적으로 깊게 아시는 분들은 암호화가 되거나 압축된 데이터는 다시 그 중복 제거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을 때 용량 절감의 효율을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퓨어 스토리지만을 제외하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네. 퓨어 스토리지는 암호화되거나 압축된 데이터도 저장했을 때, 정확하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네. 저희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용량 절감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퓨어 스토리지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해서 저장했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용량 절감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점에서 경쟁사랑 아주 많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질문에 좀 약간 제 첨언을 붙이자면 여기서 이분이 궁금하신 네. 거는 사실 이 기업의 규제에 따른 정책에 좌우될 것 같기는 근데 합니다. 그쵸? 사실 그런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사실 네. 저런 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그들의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솟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런 민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선 아직까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런 보안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스토리지의 특성에 맞게 고객 데이터를 추출 분석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툴을 제공하는지. 사실 저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플래시 스택포 AI나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AI라는 제품을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네. 그 툴을 통해서 그 어떤 분석을 위한 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의 스토리지만 놓고 본다면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이런 건 사실 그 분석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다만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카피되는 환경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들을 저희들의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런 데이터를 카피하는 노력들을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이 데이터들을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런 관련된 AI와 관련된 분석 툴들을 함께 제공하긴 합니다. 네, 툴이 있다는 설명이시네요. 다음 질문 볼까요? 박상수 님이 주셨는데요. AWS에서 타 브랜드, 타 브랜드 많이 있죠. 네, 또 예, 서비스 하는데 퓨어 스토리지만의 장점.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퓨어 스토리지는 제한되거나 혹은 제한된 기능, 제한된 용량 아니면 제한된 라인업에서만 저 부분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퓨어 스토리지는 센 스토리지라고 하면 센 스토리지가 모두가 퍼블릭 클라우드랑 연동이 됩니다. 일부 스토리지, 일부 라인업, 아니면 일부 50테라까지만 가능해. 이런 식의 제약이 없고요.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자사 온프렘 스토리지 판매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할까봐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전륜 발의가 아니냐. 왜냐면 그런 기능이 고객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 오픈해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퓨어 스토리지는 그런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아까 보셨듯이 하드웨어에서 사용하셨던 기능은 모든 용량, 성능 그런 제약 없이 다 클라우드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대표적인 3대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경쟁사보다도 훨씬 빠르게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한 것 중에 한 가지이긴 한데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간의 그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구매 모델도 통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프렘 환경을 사용하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려고 할 때 가장 고민인 건 이 과도기거든요. 라이선스 문제가 예, 있죠. 맞습니다. 라이센스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온프렘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합되어 있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온프렘에 있는 그 인프라들도 사실 무겁지 않고 아주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양쪽에 있는 모든 구매 모델을 통합해서 단일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 타사와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아갖고요. 네. 박치균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불가능한 데이터 재사용 중복 투자로 인한 고비용 지출이 느린 복구로 인한 비즈니스 보호 실패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퓨어 스토리지의 복구 신뢰성 및 SLA를 통한 비용 절감이 궁금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복구의 신뢰성과 SLA 쪽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좀 급하게 쓰시는 네. 하고 좀 길게 쓰시는데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네. 저는 이렇게 고객분들이 현업에서의 정말 그 안타까운 고민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현업에 계신 분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막 급하게 쓰신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분한테 진짜 선물을 왕창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퓨어 스토리지가 저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백업을 플래시로 하시고 복구도 플래시로 하시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아예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경쟁사의 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백업 VTL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백업 복구 방식으로 데이터 이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1테라만 리스토어를 먼저 해봅니다. 네.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10시간 찍었습니다. 네. 사실은 10시간을 정도를 걸어봤더니 네. 남은 시간이 에스티메이션 돼서 프로그레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나요? 뭐 거의 뭐 10테라 넘는 데이터베이스라면 그 뭐 100일쯤 걸렸겠죠.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네. 위해서. 이런 관점이 뭐냐면 지금 있는 테이프 방식이나 중복 제거 VTL은 백업은 어느 정도 성능 목표 SL을 만족시키지만 복구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1테라를 백업하는데 1분? 정말요? 놀랍지 않습니까? 1테라를 복구하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상품은 내가 기자님한테 못할 것 같고요. 복구하는데 좀 더 걸리잖아요. 그럼요, 예. 네. 보통 백업보다 복구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3분? 2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한 데이터고요. 사실은 그 고객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백업과 복구의 성능에 있어서는 뭐 당연합니다. 플래시로 복구하고 플래시로 백업하면 느릴 이유가 없는데 획기적으로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뢰성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아마존 S3의 복구 신뢰성이 보통 저희는 고가용서 신뢰성을 6, 9, 5, 9, 99.99999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아마존으로 소선했을 때 복구 신뢰성이 몇 나이니까요? 제가 90?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네. 5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이 봤는데? 6, 9보다 좋아야 되니까요. 네. 뭐 7, 9, 8, 9, 10, 9, 11, 9. 10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은 안 드리지만 사실은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복구 신뢰성이 11.9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복구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뭐 도난이나 유출의 위험도 가장 적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SLA는 업계 최고의 SLA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강 차장님이 백업 솔루션에 대한 담당인데요. 혹시 더 추가하실 얘기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워낙에 상무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네. 더 달아봐야 사족일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정원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운영 시 DB를 멀티 시스템에 맞게 멀티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퓨어 스토리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이런 멀티 환경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환경들도 거기에 맞춰주지 못할 거고요. 근데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으면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는 결국 데이터 플랫폼이 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면
멀티 시스템으로 어떤 액티브한 환경을 운영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이런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걸 액티브로 운영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고민을 하시죠. 이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온프렘에 둘 것인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둘 것인가. 온프렘에 두는 환경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다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것들이고요. 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저희들이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에 대한 복구 신뢰도는 높을지언정 가용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엔터프라이즈 업무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가용성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무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어베이러빌리티 존을 이용해서 저희가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저희들의 자체 기술을 통해서 액티브한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환경이 된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이 그들의 중요한 업무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저희 퓨어스토리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딱 10초만 사적을 보시면요. 멀티 시스템 간의 대표적인 게 RAC 멀티노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그 2개 이상의 노드로 동시에 운영하는 환경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 AWS의 1번 노드 RAC 노드를 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2번 노드를 두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에 3번 노드를 두고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런 거가 사실 궁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장에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검증이나 기술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저희가 그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웨비나의 질의응답이 뜨거웠는데요. 이 현장에서 다 못 드린 답변은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직접 댓글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어스토리지 코리아가 제안한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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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쇼TV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